남부장의 가족 같은 회사 두 번째 에피소드.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 같은 회사의 남부장입니다. 이번 주는 제법 가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제법 시원해졌는데요. 여러분께서 계신 지역은 어떠신지요? 이번 가을엔 여러분 모두 야외에서 편하게 단풍을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전에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가족 같은 회사 세 번째 에피소드는 좀 짧은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장의 가족 같은 회사 분계 1학.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에 같이 일했던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축 역할을 하시던 분들은 거의가 40대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그 당시 그분들의 특징은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는 얼마나 대단했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장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간의 잘못의 정도를 따지면서 정작 책임을 지지는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남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그분들에게서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영광의 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망도 많이 했고요. 저도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들과 제법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굳이 자기들 과거 자랑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연에서처럼 현재의 모습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이 별로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하고 현재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니까 과거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 같이 일했던 소장님은 다른 분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영웅담을 종종 말하곤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과는 생각이나 자세가 달랐다는 점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장님은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일을 빨리 해결하는 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시간 지체 없이 사람들과 같이 그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는 중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직원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요. 물론 그 와중에 상급자의 화는 소장님이 다 감내를 하셨습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면 문제가 일어난 이유 등을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혹은 다시 발생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직장에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누가 그랬냐? 혹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 이런 말들이요. 그렇게 먼저 대상을 찾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속에서 생긴 화나 짜증을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이 일단 우선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일을 수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화를 내야 한다 하더라도 일부터 먼저 수습하고
화를 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절대로 화부터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일 처리 전에 화를 냈던 사람은 어차피 일이 수습되어도 또 화를 내는 경우도 많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연 속의 소장님은 분명히 뭐가 중요한지를 좀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껏 봐온 다른 분들과는 다른 그런 소장님의 모습에 대해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이 화가 누그러져 딱히 화를 내지 않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굳이 비싼 밥 먹고 화를 내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겐 너무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고, 그래서 저도 그 소장님처럼 어떤 종류이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화를 내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 덕에 직장에서 특히 경력이 쌓일수록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일단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경험상 아무리 촉박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수습할 시간 정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로 시간이 안 될 때는 사실대로 말하고 처리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어차피 관계자들도 다 알고 이해하죠. 어쨌건 문제는 일어났고 그 문제를 수습해야 그 다음 업무가 진행되니까 지장이 있어도 그냥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욕을 하고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바탕에는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건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간략하게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신속히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대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변명이나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리면은 그것까지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것만 조심해서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래처이든 상급자이든 끝은 나쁘지 않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가족 같은 회사 세 번째 에피소드 좀 짧았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겪은 모든 종류의 사연을 주제와 길이에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사연의 특성상 업종 정도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처리해드립니다. 혹시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은 Family Incorporation을 줄여서 만든 gmail faminc22 gmail.com faminc 숫자 22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가족 같은 회사는 팟캐스트 및 팟빵, 유튜브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업데이트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모로 안전하게 벌초 및 모사 지내시고요. 추석맞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